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하루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장을 미리 대비해봐야겠죠?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이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약 상대방은 한화오션이고 계약 금액은 약 800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9% 수준입니다. 계약은 오늘부터 2027년 10월 12일까지로 2년 10개월간 지속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개발 중단 요청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지 금액은 120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2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주가도 7% 빠지고 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이 Q&I 에너지와 체결한 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공시가 발표된 직후 주가가 빠지면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3가지 먼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현재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죠. 최근 자율주행뿐 아니라 로보틱스와 드론 등 새로운 산업이 개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장 마감 직전 거래량이 터지면서 18% 넘는 급등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6% 넘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G 헬스케어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증권 스펙과 합병하면서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현재 5% 가까운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더니 이후 주가가 계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에코바이오가 용역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 공시가 발표된 직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현재 6%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드론 제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드론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네온테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5% 강세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로 관련주 에드바이오텍은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됐는데요.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하한가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의 거래 주인공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OS랩 같은 기업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정규장에서도 거의 20% 가까운 급등 보여주긴 했는데 네. 자율주행 관련주 시간에서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걸까요?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팔란티어랑 안드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안드릴 쪽에 이제 드론 그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부각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에 드론 예산 확대 부분들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드론 같은 경우 드론 제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드론을 좀 자유롭게 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어 기술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그 제어 기술에 또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안드릴 쪽에 이 레이더 시스템 부분들을 좀 납품한다는 그런 이력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 특히 좀 강하게 오는 시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또 포니 AI 쪽에서도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 여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한 분석가 역시도 지금 긍정적인 좀 평가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목숨 걸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고 해도 계속 저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런 점들이 좀 겹쳐서 지금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쪽이 워낙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 부분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인 재료가 좀 부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는 일단 자율주행의 일전에는 우리가 좀 생각했던 자율주행은 꽤나 뭐 먼 미래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기엔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 개별적인 자율주행 테마 쪽에 재료가 얹혀지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급등 나오고 다시 또 주가가 되돌리는 현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판도가 좀 바뀐 거죠. 판도가 좀 바뀌면서 미국에서 결국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 역시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는 매출 성장까지 즉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으로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아마 올해 하반기 지금 거의 뭐 얼마 안 남긴 했지만 하반기 그 내년 상반기 내에는 계속 좀 프리미엄이 반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 내가 지금 포트에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드론 관련된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드론 업체 안두릴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레이더를 납품 중이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레이더 관련된 기업 가지고 계신 분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9347번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SOS랩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2,840원에 비중은 100%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시간에서 들어가고 계신 건지 김신 팀장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SOS랩 같은 레이더 관련된 종목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이제 자율주행만 보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둘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신규 상장주라는 점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최근 수급이 좀 깨끗한 부분들, 차트가 좀 깨끗한 부분들에 의해서 만약 이슈가 터져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 급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 물량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 이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월 25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12월 25일, 26일 쪽에 보이스 물량, 6개월 보이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 점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이에스 물량이를 맞으면서 물량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때 또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을 움직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 차례 출렁거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이신 점은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선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보이에스 물량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정말 좋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보이에스 물량 나온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담으셔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사실 약간 리스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SOS랩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함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 시장에서 시세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온칩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12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가온칩스가 지금 시간외에서 8%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뭐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이길래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매출액 대비하게 되면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죠. 네. 27%가 거의 뭐 이제 반올림하게 되면 28%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좀 매출액 규모인데 이게 현재 가온치스가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가온치스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만 놓고 봐도 인력을 대규모 충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AI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챗 GPT라든지 혹은 뭐 AI 광범위한 부분들이 성장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보통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문형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고객사 측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주문형 반도체 쪽 말 그대로 고객이 요청하는 입맛에 맞게끔 납품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일단 대표적으로 가온치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약 상대방에 의한 개발 중단 요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이 파기된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매출액 규모의 거의 30% 육박하는 그런 규모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충격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가온치스의 성장성이랑 그리고 현재 시대가 AI 쪽의 시대로 지금 탈바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뭐 주문형 반도체 쪽 시장 같은 경우 저는 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면 시간에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아직 뭐 하한가 부분들까지도 체결은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간에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마 내일 시장에서 충격은 분명히 주긴 할 겁니다. 내일 시장에서 충격을 주긴 하겠지만 이게 뭐 재료가 뭐 하한가까지 갈 정도 재료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인 충격을 줬을 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부 가온치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매수 포지션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했을 때는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거 전 추천을 드리고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이슈를 통해서 내가 가온치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바닥 잡히는 스탠스 보고 나서 매수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가온칩스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상담이 들어와서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평단가가 우리 시청자님 98,500원이세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뭐 커스텀 반도체 분야를 좋게 보신다. 그런데 삼성전자 향이라서 걱정된다. 삼성전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 가망이 없는 건지 그 외 고객사를 확보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뭐 물을 타도 되는 매수가인 건지 98,500원의 매수가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가온치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 지금 걱정하는 게 삼성향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 좀 관련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삼성 쪽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건 사실이긴 하죠. 어떻게 뭐 SK하이닉스가 또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SK하이닉스 쪽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걸 굳이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마이크론 쪽이라든지 이렇게 납품을 받을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다른 반도체주들도 마찬가지고 고객사의 다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삼성향 쪽에 대한 부분들이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가온칩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인력을 지금 대규모 또 충원을 했고 그러면 결국 사업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저는 주가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98,500원의 비중 10%예요. 일단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98,500원이 워낙 너무 높은 가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는 일단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 저는 굳이 이 대량의 손실을 보고 매도를 진행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일단 가온치스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물론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앞쪽 저가 라인은 아마 안 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7,450원 이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이 이슈 나온 걸로 지금 시간에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일 거래일에서 아마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올 겁니다. 그때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단기간에 좀 빠르게 되고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 구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1거래나 2거래 정도 보합을 치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 평단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실 거예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진행하게 되면은. 그럼 일단 20% 물량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 저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걸 굳이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보다는 충분히 내가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코바이오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145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급등하다가 좀 상승폭은 줄어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목요일 시장에서의 시세 어느 정도 예상하실까요? 뭐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던 종목군인 만큼 네. 이제 반응을 좀 핫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45억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매출 대비했을 때 작년 매출 대비했을 때 90%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공시로 인해서 한해농사 거의 다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약 기간 역시도 1년짜리라서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로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1,000억 원 이하 61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1,000억 원대 이하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한번 붙게 되었을 때 변동성을 또 크게 키워낼 수 있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열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를 붙이기가 좋은 게 이 종목이 갑자기 이슈가 없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게 트럼프 당선인이 CCUS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이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이미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윗꼬리가 조금씩 나와주기는 했으나 다만 이 종목의 특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내가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음 거래일에 종목 투자를 그렇게까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말일수록 특히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진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추천은 안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좀 열려있다 정도로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이 또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에코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500원이고요. 네. 오늘 샀어요. 한꺼번에 산 게 아니라 띄엄띄엄 샀는데 네. 평균 단가 4,500원이요. 4,500원이요? 50%요. 비중 50% 가지고 계시고요. 조금 그렇게 샀죠. 네, 알겠습니다. 그 CCUS 탄소 포집 관련해서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한참 올라가다가 도로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께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쉬운 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폭을 계속 좀 줄여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아까는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3%대로 상승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에코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탄소 포집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련주로 일단은 엮여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시가총액 뭐 앞전에 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발행 주식 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 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이 굉장히 크지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 일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탄소 포집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도 우리가 1기 행정부에서 봤던 부분들이 화석 연료라든지
혹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석유 쪽, 이런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성을 어떻게 해서든 더 키우려던 부분들 일개인정부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아마 그거를 제 집권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탄소 포집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을 강화를 시키면서 이쪽 사업성을 좀 키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급등락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아요. 일단 오늘 시간에서도 뭐 그렇게 조금의 주가의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게 결국 다시 또 예상치 기간은 또 5% 이상까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시간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다음 거래일서도 일단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수급만 넣고 보면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변동을 또 굉장히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앞전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나서 빠질 때는 또 굉장히 또 많이 빠지거든요. 빠질 때는 그때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들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단기간에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앞쪽에 좀 중장기평 2년선까지는 위쪽 매물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앞쪽에 대한 이 박스권의 매물을 한번 어떻게 보면 소화를 시켜줬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에코바이오가 만약에 빠져도 저는 3,700원 지켜준다고 봐요. 3,700원을 만약에 못 지켜주고 에코바이오가 빠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해주는 움직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저점을 또 저가를 깨고 한 번 더 저점을 또 갱신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700원대를 좀 굉장히 유심하게 체크를 하시고 만약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5,200원 돌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200원의 돌파가 만약에 흐름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위쪽까지는 충분히 한 6,400원대까지 열려 있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여기서는 거래량이 줄지 않고 들어와야겠죠. 거래량이 줄지 않고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거래량이 좀 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캔들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윗꼬리가 좀 길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시총이 작고 주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젠큐릭스라는 기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회사를 매각했다라고 하는데 김신 팀장님께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뭐 사실 이제 자회사를 살리려고 현물 출자까지 하려고 했던 와중이었으니까 사실 주식 매각에 대한 결정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회사 나노바이오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56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돈 먹는 하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자가 굉장히 컸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휘청휘청 거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다시 한번 또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시간 외에서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과연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는 그 이슈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힘들죠. 지금 대다수 특히 알보리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 연속성이 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은 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200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번 기회를 또 이제 탈출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하향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이제 이슈 자체는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큐릭스 시간의 상한가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목요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